네, 이어서 영웅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웅은 영상미가 빼어난데요. 세 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렇게 보면 무명이 이야기할 때의 바탕 색상이 붉은색이에요. 적색.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정. 그러니까 그 진시황이 이렇게 추정으로 이야기해요. 그거는 청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명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그 진시황이 묻거든. 야, 네가 어떻게 천하의 그 검객들 셋을 네가 다 제압했다는 얘기냐? 너는 진짜 무명인데 너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네가 장천, 비설, 파검을 어떻게 네가 제압했다라는 거냐? 라고 하니까 이제 쭉 그 이야기를 들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전에 짜고 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진시황을 죽이려고 들어갔던 자객들이 다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궁을 넘어가서 군사들을 하고 진시황을 죽일 수 있는 길은 없어. 근데 그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놈들을 잡아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데 최종적으로 진시황과 10보 거리에서 진시황이 주는 뭐 술 마실 수 있나?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내지는 진시황과 10보까지 가까이 갈 수 있어. 그래서 이 무명이 익힌 검술이 뭐냐면은 10보 1살이야. 10보 1살. 무슨 얘기냐면은 10발짝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죽인다. 내가 무기가 없어도. 그게 이 말하자면은 무명의 빅이야. 얘가 10년 동안 그거를 익힌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마 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그 장천, 그 창 쓰는 애도 견자단도 처음에 무찔러. 그 음악 나오고 이렇게 아주 그 기가 막혀요. 상상의 결투를 해.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무라는 게 음악도 넘어선 예술, 완전 예술의 궁극의 경지야. 검이. 여기서.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가가지고 파검을 또 그 무찌르고 그 다음에 비설까지 무찔러. 그래서 칼 두 자루에 그 창 하고 그 세 개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명 이제 거기서 진시황이 묻잖아.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그 천하의 검객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야. 그건 다 적색이야. 그 다음에 영정이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러했을 것이야. 라고 영정이 나름대로 얘기해. 너 지금 나한테 뻥치는 거야. 응?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렇게 허술한 애가 아니야. 니들한테 당할. 특히 파검 같은 경우는 천하의 최고인데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걔 인품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객관적인 이야기. 팩트. 그거는 흰색이야. 그래서 그 영화가 그 적색과 청색과 흰색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색깔별로 얘기를 또 해줄 수 있어요. 예. 색깔별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제일 먼저 무명이 얘기를 해요. 내가 기원에 가서 그 장천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찔렀다. 그리고 그 파검은 비설하고의 연인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연인 관계예요. 근데 그 중간에 월영이라는 그 장찌가 나와요. 그 어떤 이런저런 그 애정 관계 때문에 둘 사이를 이간시켰고,
거기서 질투를 한 그 파검을 이제 내가 이길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전에 파검과 비설이 나를 죽이러 궁에 침입했다. 그때에 내가 파검을 받다. 걔는 소인배가 아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실상 이 둘 사이가 이렇게 어긋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검하고 비설이 이 서로 이렇게 이 어긋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날 들어갔을 때에 그 파검이 영정을 죽일 수 있었어. 근데 파검이 죽이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비설과 파검이 말하자면은 서로 이렇게 이 말하자면은 사이가 안 좋게 이렇게 된 거고 나중에 그 비설이 무명을 도와준 그런 이유예요. 자, 그러면서 영정이 이제 추리를 하는 거예요. 영정이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장천은 너한테 양보한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너를 나에게 보내기 위해서 다들 니들이 짜고 그렇게 한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10년 동안 무예를 익혔다는데 그 정체가 뭐냐라고 이제 진시황이 영정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 10보 1살이다. 10보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영정이 그러지. 자, 너는 칼도 없는데 날 어떻게 죽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냐.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영정이 칼을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던져줘요. 무명한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이미 익힌 거는 10보 1살이야. 한 사람을 죽여서 조금 가까이 왔고 두 사람을 죽여서 조금 더 가까이 왔고 세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그건 약속한 거야. 영정이. 그건 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 번째를 죽였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10보 안에 들어온 거고 얘는 10년 동안 익힌 게 10보 1살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영정은 반드시 죽는 거야. 여기서 무슨 수를 써도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칼을 던져주면서 영정이 자, 네가 결정해라. 네가 결정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죽이든지 나를 살리든지 그거는 너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전에 파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가 왜 망설이느냐? 10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파검이 말하자면은 당신 편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파검이 이 무명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천하예요. 천하. 내 개인의 복수보다는 천하를 생각해서 진시황을 죽이면 안 된다. 그를 죽이면 다시 분열되어지고 다시 또 피해 혈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영정이 감명을 받아요. 아, 나를 죽이러 들어왔던 자가 나를 가장 잘 이해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또 진시황은 대인배야. 완전히 그 중국 자체지. 그러니까 대인배, 통이 커. 그러니까 야, 뭐 살려줘, 뭐 어떡할 거야, 뭐 이게 아니야. 자, 네가 결정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천하를 네가 결정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명은 죽이지 못해. 예? 근데 그 사이에 결정하라라고 한 사이에 그 파검이 쓴 그 검이라는 그 붓글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검이 곧 음악이고 검이 곧 서예고 검이 곧 궁극의 선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그 칼이 그 무기가 그러면서 검이라고 써놓은 거를 뒤에 이렇게 크게 써놓은 걸 걸어놓고 보면서 자기가 그 검이라는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파검의 검법뿐만 아니라 그 뜻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요. 영정이. 그러니까 무명은 왜 그 파검한테 검을 써달라고 했다라고 하느냐면은 이 서예와 검술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써달라고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말하자면 무명은 검술을 만약에 봤다면 진시황은 그 검이라는 글자에 담겨 있는 의미, 뜻, 가치를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진시황의 검, 그러니까 진시황의 폭력, 그 진시황이 사람 죽이고 전쟁을 한 것은 다 화평, 중화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천하를 통일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소소하게 죽은 것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칼이 평화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검에 어떤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상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의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를 살해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 번영을 가져오는 데 있다. 즉 사륙이라거나 파괴가 궁극적으로 평화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런 필연적인 과정에서 영정은 천하가 되고 그 개인의 복수는 그러니까 사적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명이 죽이지 않고 칼 손잡이로 이렇게 찌르고 난 다음에 무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평화와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근데 영화는 또 어디에서 또 기가 막히냐면, 자, 자객이야. 들어왔어. 일단 자객이 실패했어. 황제를 죽이려고 한 거야.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를. 얘 어떻게 해야 돼? 무명. 진시황은 어떻게 하고 싶겠어? 살려주고 싶겠지. 왜? 나를 죽이지도 않았고 또 나한테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영정은 무명을 살려주고 싶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제도와 법, 세상의 명분에 따라서 무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안 죽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 근데 여기서 그 영화에서 그 개미떼 같이 막 그 신하들이 막 개미떼처럼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천하의 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백성들의 생각인 거야. 또 백성들을 대변한다라는 그자들의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그자들은 그렇게 말하자면은 진실을 몰라. 그러니까 진짜를. 그러니까 좀 그래. 무지해. 그렇지만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무명을 살려주고 싶지만 당연히 살려주고 싶겠지. 내가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근데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통치자들이 그 개미떼 같은 신하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죽이자고 막 얘기해. 그러면서 통치자로서 모범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살리고 싶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하 통일을 위해서 백성을 죽이는 거나 무명을 죽이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거를 얘기해 줍니다. 그 영웅의 사랑 얘기가 있어요. 그 파검과 비설의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사랑 이야기가 이게 아주 압권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파검과 비설도 다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 진시황의 군사에 의해서 다 죽은 사람들이고요. 그 일찍이 만나가지고 둘은 맹세를 한 관계예요. 사랑도 맹세를 했지만 같이 끝까지 복수하겠다라는 걸. 근데 이거를 파검이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파검이 깨달은 거야. 아니 사적 복수보다는 천하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비설 입장에서는 이거는 배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파검과 비설은 그렇게 이제 갈라진 거고 결국은 무명이 진시황을 죽이게 그 궁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하자면은 그 비설이 그 파검에게 상해 칼로 상해를 입힙니다. 자, 그리고 비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명에게 당신이 이기면 뭐 그러니까 그 무슨 색깔의 깃발을 달고 와라. 그 노복한테 종한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졌을 경우에는 흰 깃발을 달고 와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노복이 흰 깃발을 달고 달려와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비애미의 이제 절정을 이루어요. 비애미의 절정을 이루는데 여기서 비설이 파검을 공격해요. 칼을 뽑아라. 그래요. 칼을 뽑으라고. 그래 이제 걔가 실패한 원인은 무명이 실패한 원인은 네가 걔한테 천하 어쩌고 찌꺼리고 네가 복수 못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이제 끝이야. 둘 중에 하나 끝장 봐. 그러면서 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파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암살 실패에 대한 책임을 파검에게 묻는 거예요. 비설이. 그러니까 파검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나를 믿겠나? 네가. 비설이 그래요. 당신은 나와 장천, 조나라와 무명을 버렸다. 그래서 비설이 공격하고 파검은 막아요. 근데 비설이 공격할 때 파검은 칼로 막지 않고 칼을 놔요. 그러면서 찔려요. 치명적으로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설이 당황해. 왜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네 공격의 강도, 네 살기가 너무 강해서 내가 막았을 경우에는 네가 다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 공격이 너무 강해서 내 칼을 막으면은 내가 다칠까 봐. 그래서 결국은 맞고 죽어요. 그러니까 비설 입장에서는 파검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했어요. 엄청이. 그래서 그 칼로 자신도 같이 둘이 죽어요. 이 영화가 왜 무섭냐면요. 이렇게 복수하려고 하면 가족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잃을 수밖에 없다. 복수에 눈멀면 함부로 정의 이런 거 정의보다 대의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거예요. 천하의 대의 명분을 무시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적인 복수에 매달리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얻는다. 그래서 무명이 죽었다. 무명이 죽을 때 개미떼처럼 신하들이 만세 만세 만세를 외쳐요. 그래서 천하는 대의하에 순리에 따라서 복종하면서 이성적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영웅의 프롤로그에 이런 메시지가 나가요. 중국 통일 이후 살아남은 장천은 창을 들지 않았다. 거기서 살은 건 장천 혼자잖아. 비설하고 파검은 둘이 싸우다 죽었고 무명은 죽였고 장천 하나잖아. 장천이 칼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대단히 무서운 영화다. 황후화라는 영화도 나중에 다룰 때가 있으면 다루겠지만 오일의 마중도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장예모 감독은 체제나 이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 전체주의 예찬자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영화를 뜯어보면은. 자, 보세요. 이 정도라면은 중국이 향후 커졌을 때 우리 친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웅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